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 지역은 산업단지가 많아서 평소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아파트 주변까지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1,8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인근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인근 사업단지로 오가는 차들인 겁니다. 다른 사업단지 인근 역시 화물차 주차장인 것처럼 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차 앞에 이렇게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 인근에서만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화물차가 떡하니 주차돼 있고 아파트 인근 어린이 버스 승강장 앞에는 시동이 꺼진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차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차를 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2만여 대.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당진에 오가는 대형차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당진 내 화물차 차고지는 한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90대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주차장이 없다 보면 돼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당진이 좀 다른 데보다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당진시는 올해 안으로 1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무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는 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해 사무장에서의 불법 밤새 주차가 자연적으로 감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고지가 추가로 조성돼도 전체 화물차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충남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5일 저녁 7시 10분쯤 서산시 운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공주시 탄천면 야산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5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으며 현장 감시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에서 오토바이가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오후 4시 20분쯤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했습니다. 충남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우선 선택권 적용 요구기관 13곳과 탄소중립과 문화체육 등 충남 특화 기능으로 21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 건의와 대상기관 설득,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3월 6일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겨울잠에 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봄꽃들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뜨렸고요. 시민들의 옷차림도 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민들 역시 영농 활동을 준비하느라 덩달아 분주해진 모습인데요. 혹독했던 한파가 지나가고 이제는 진짜 봄이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 기자가 성큼 다가온 봄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 남산 둘레길의 한 습지. 겨울 잠에서 깬 개구리 한 마리가 네 다리를 쭉 뻗고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젓갈색의 토종 큰 산 개구리입니다. 개구리의 질세라 도롱뇽도 겨울잠에서 깨 습지를 유유히 헤엄칩니다. 웅덩이 곳곳에는 큰 산 개구리와 도롱뇽이 낳은 알들이 점액질에 쌓여 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큰 산 개구리는 이곳 남산에 서식하는 8종의 개구리 가운데 가장 먼저 산란하는 종으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올챙이들은 서둘러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꿈틀꿈틀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큰산개구리의 첫 산란은 한 2월 중순부터 관찰이 가능하고요. 본격적인 산란은 한 2월 말에서 3월 초 경칙쯤에 본격적인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공원 한쪽에는 봄 햇살을 받은 노란 복수초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매화나무에도 하나둘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렸고 성질 급한 냉이꽃도 하얀 군락을 이루며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친구랑 봄이 돼서 날도 따뜻하고 해서 산책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도 피고. 그렇지 않니? 날이 너무 좋지? 오늘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랜만에 코로나를 벗어나서 정말 좋아요. 경칩을 맞아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당진 등 중부지방도 16도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지나가고 개구리 소리와 함께 어느새 봄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 현장 소식을 전하는 행복 나눔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교육청 소통 담당관실의 육하연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청 소통 담당관실 육하연 주무관입니다. 예, 주무관님, 이 행복 나눔 기자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충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로 구성되는 행복 나눔 기자단은 교육 현장의 미담 사례나 자녀 교육 같은 생생한 교육 소식과 교육 정책에 바라는 의견을 충남교육 소식지와 충남교육청 홍보 누리집을 통해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고 알림이 역할을 하면서 교육 공동체의 소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단 자격 요건이나 선발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원 자격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학부모, 일반 도민 1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입니다. 기자단에 선발되면 글쓰기 역량 강화 연수 기회가 제공되고요.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우수 활동 기자를 선정해 교육감 표창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신청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네, 2023년 행복나눔 기자단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3월 25일 토요일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소통 담당관실 누리집 공지사항에 기재된 네이버 폼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3월 31일 금요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소통 담당관실 육하연 주무관이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발생한 5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산불 발생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산불로 타버린 면적은 모두 1,500여 헥타르. 많게는 한 해 500헥타르가 넘는 산지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1,500헥타르 가까운 산지가 불에 타더니 2019년과 2020년에는 3,000헥타르 안팎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의 6배 이르는 겁니다. 같은 시기 발생한 산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2,800여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이 산불 건수보다 30% 가까이 많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원인 중에는 입산자 실화와 논 밭두렁, 또 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61%에 이릅니다.
담뱃불과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도 10%에 이르는데요. 산불 대부분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별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화 정도를 높인다든지 살수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입산 통제와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이 실시한 산불 방지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 중 39.7%가 현행보다 10% 이상 입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76.3%가 현행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그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화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등산객의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CCTV 설치와 등산 문화 개선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건조한 날씨와 산불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 지자체의 산불 대응은 기후변화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